안녕하세요. 더바른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시험에 약한 아이, 시험만 치면 망치는 아이, 시험에서 내 실력만큼 점수를 받아오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 시작하자마자 우리 애인데 하는 어머님들 많으시죠? 그게 왜 그런지 어떻게 하면 조금 보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인을 알아야겠죠? 원인과 해결책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 글을 제대로 못 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케이스예요. 보통 같이 옵니다. 셋 중에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되어 있어요. 보통 요 아이들은 저학년에 많죠. 저학년에 많고 남학생에 많습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차분하게 글을 읽고 거기서 정보를 끄집어내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좀 까부는 경향이 많죠. 아무래도 여자애들이 조금 더 차분한 건 평균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요런 걸 겪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 문제 자체를 뜨문뜨문 읽어요. 약간 발췌독하듯이 읽습니다. 눈은 다 지나갔는데 이걸 여기 있는 글자를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 게 피곤하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띠딕 이렇게 본인 나름대로 발췌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도에 따른 발췌가 아니고 내 랜덤으로 발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다 읽고 반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25도 30도 틀어지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잘 나가다가 중간 어딘가부터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애들도 많고요. 가장 많은 경우, 남학생한테 가장 많은 경우인데 요구사항 중에 하나를 빼먹어요. 자꾸 뭐랑 뭐를 바꿔야 되는데 ABC를 바꿔야 되는데 AB만 바꾸고 C는 건너뛰어요. 이게 이제 마음이 급하고 들떠있는 상태라서 그런 거죠.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냐? 훈련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뭐를? 습관과 사고를 교정해야 돼요. 여기서 사고란 말은 뇌를 쓰는 방식, 머리를 굴리는 방식을 교정해줘야 돼요. 뭔가를 딱 보면 타닥 하고 바로 결론 내버리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10초씩 생각하고 대답해 라고 하면 처음에는 10초를 기다려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딱 생각이 났는데 말하면 혼나니까 말 안 하고 그냥 10초를 기다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10초 딜레이만 주고 텀만 주고 대답을 하거든요. 생각이 귀찮아서 그래요. 그런데 계속 시키면 어차피 10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씩 합니다. 이게 훈련인데요. 이 훈련이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유발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건 내 몸과 같은 거라고 하죠. 내 신체를 사용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인위적으로 바꾸려면 매번 행동하기 전에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매우 귀찮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의지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당사자가 괴롭습니다. 플러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못해요. 이런 걸 할 때 본인한테 혼자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붙어서 계속 봐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지문 읽기. 지문 읽고 추리기, 내용 추리기 또는 적정 난이도 수학 문제 풀기. 이걸 시키고요. 옆에서 계속 쳐다봐요. 얘가 중간중간 집중력이 끊어지지 않는지 일단 그걸 먼저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풀고 났을 때 왜 그런지 물어보면서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풀었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다 짚어내줘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왜 안 되는지, 이걸 바로바로 지적해줘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만이 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는 교정이 안 되고 지금 이 산만, 남독, 집중력 결핍이 점점 강화돼서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거의 수정이 불가능해요. 제가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 만난 적 있거든요. 같이 일을 못합니다. 이 사무실 사람들이 5명 있다고 치면요. 업무가 내려오면 그 사람을 제외하고 4명이서 할 생각으로 애초에 업무를 분담합니다. 제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걸 길러온 거예요. 이걸 단순히 입시에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아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붙어서 한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시험 공포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돌돌 떨죠. 근데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시험 공포는요,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막 손을 떤다거나 땀이 많이 나서 막 이렇게 짚었는데 종이가 막 딸려 올라온다거나 이런 애들 있죠. 오히려 그런 애들은 긴장도가 낮은 편이에요. 정말 긴장한 애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얼어버린 애들은 티가 안 납니다. 그런 아이들 몇 번 봤거든요. 등치 산만한 남자애들 중에도 그런 애가 있어요. 머리가 마비돼 버리는데 너무 긴장해서 자기가 긴장한 것조차 인식을 못해요.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그 심리학 전공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홍수요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홍수 붓듯이 그냥 확 갖다 부으라고. 시험이 무서우면 매일 시험 치라고. 그래서 익숙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점은 환경을 세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진짜로 치는 시험이라던가 내신에 들어가는 시험을 가정에서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최대한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 나게, 그러니까 애가 긴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험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좀 익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친구를 못 믿어서 실제 검색해봤는데 홍수요법이라는 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애들 있죠. 그럴 때는 심리상담하러 가십시오. 학군지의 특성인데 심리상담, 학습 심리상담을 받는 애들이 비약적으로 많죠. 비학군지에 비해서. 비학군지는 심리상담 하는 곳 자체가 잘 없어요. 뭐 놀라시는 분도 있겠지만 찾기도 힘들어요. 근데 학군지에 많죠.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아이의 이런 단점이 드러나고, 이런 단점이 드러났으니까 교정하는 방법을 찾다가 심리상담을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학군지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군지 엄마들이 별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심리상담을 가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저희 애 가봤는데 별로 안 되던데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제가 100%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되는 경우가 제법 많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도움을 받은 애도 받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못 받은 애도 봤어요. 근데 지금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겁니다. 요까지는 몸풀기고요. 이제 진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찐 원인. 우리 애는 적어도 90점대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애인데 시험만 치면 80점대 초반, 가끔씩은 막 70점대도 나오고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채점하고 나면 맨날 뭐 이거는 실수고 이거는 뭐 착각이고 쟤 언제까지 저럴지 모르겠다. 이런 어머니들 많죠. 충격받지 마시고 진짜 원인은 뭐냐? 실력이요.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제가 시험 공포, 시험만 치면 망친다라는 아이들 수도 없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은 이거였습니다. 시험 공포도 아니고요. 심리상담 필요한 애도 아니고요. 그냥 실력이 애매하게 부족해서 그래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상황에 따라서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어요.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그날의 컨디션,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문제의 방식, 묻는 방식, 선지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내 입맛에 맞게 나오면 맞추고 나랑 조금 스타일 다르게 나오면 못 맞추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아는 게 아니죠. 이거는 완벽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른들 같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다음번엔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덤벼야지, 결과치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전략을 재구성해서 새로 시도도 해보고 이걸 무한 반복하죠.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럴 동기도 없고요.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 완벽하지 않음을 아이들은 실수로 치부해버립니다. 치부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그거 내가 착각이, 엄마 내가 그거 다 알지. 특히 남학생들, 능글능글한 남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실수를 하니까 다음번에 내 1등 받을게, 걱정하지 마. 당장은 질질 짤고 막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런 거보다는 당장은 보기는 좋은데 애 막 울고 방에서 안 나오고 이러면 스트레스 장난 아닙니다. 근데 미덥지가 않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계속 무한 반복으로 실수를 합니다. 실수로 치부한 애들은 동일 현상을 반복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단해요. 해결책. 메타인지를 늘려라. 말이 어려운데요. 요새 메타인지 하죠. 학습에서 메타인지는 간단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나 90점 받을 수 있어. 공부를 했잖아요. 내가 시험 기간에 주어진 범위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연습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 이번 시험 치면 90점 정도 나올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결과치가 뿔막 5점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특별히 문제가 어렵거나 쉬울 때는 예외죠.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고요. 내가 90점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면 진짜 그 정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요 아이가 내가 90점밖에 못 받은 이유는 이번에 시험 대비 기간이 짧았다, 문제를 좀 덜 풀었다, 그러면 다음번에 그 부족했던 영역을 다시 보강하면 이번에 100점 받을 수 있어가 되겠죠. 내가 100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평가했죠. 나 자신을. 그게 실제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현실로 환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나 90점 받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 70점이 나왔다. 이거 실수 아니에요. 이거는 70점치 공부해놓고 그걸 90점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을 갖추면 이게 점수로 몇 점으로 환산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메타인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가 지금 현재 몇 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 평가가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빨리 보수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80점치 공부하고 내신을 치러 가거나 90점치 공부하고 시험 치러 가는 애들 잘 없죠. 다 4주 정도 공부하면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서 가잖아요. 근데 엄마 나 공부 다 했어 라고 해놓고 80점이 나오면 보세요. 제가 알기 쉽게 표로 그려드릴게요. 학생은 실제로 80점치를 했죠. 그죠? 요만큼 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걸 100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존재한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80이 나오고 나서 이 아이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했으면 100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되짚어 봐야 돼요. 지난 시험 범위를 쭉 펼쳐놓고 시험에 나온 문제들을 다시 분석하면서 이 문제를 맞추려면 어느 파트를 공부했어야 되지? 어떤 교재를 더 봤어야 되지? 근데 나는 이거를 왜 안 봤었지? 이걸 안 보고도 시험을 잘 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지? 나 자신을 복기해야 됩니다. 복기.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요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이렇게 했더니 80점 나왔지? 지난번에 이걸 안 해서 몇 개 틀렸어. 이거 이번엔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채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장난치듯이 아, 실수야, 실수. 이렇게 넘어가면 동일 현상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몇 점짜리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시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험 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말로 표현드리겠습니다. 실수도 습관입니다. 이건 어머님들도 대부분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실수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충분한 학습이 안 된 거다. 충분한 학습이라는 기준선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요렇게 해보면요, 실수였다고 하던 아이들이 실수가 팍 줄어요. 실수로 틀렸다고 하던 아이들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 자꾸 실수한다, 실수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지 마시고 현실을,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일단 인식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한번 시켜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실수를 많이 안 틀린 애들도 이걸 반복하면 당연히 학업 완성도가 올라가니까 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